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부동산 경기가 하락장이라 여러모로 힘든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라왕 사망에 대한 고찰을 좀 할까 합니다. 얼마 전 1100여 채 빌라왕 사망 사건에 이어 이번엔 60여 채를 보유하고 있던 20대 젊은이가 세상을 등진 기사가 또 터졌습니다. M본부에서 취재한 세입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계약 당시 주인이 중년의 부부였고 몇 개월 후 집수리 문제로 우연히 전화했는데 주인이 바뀌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시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언지도 없었던 것 같고 집이 매매가 돼서 소유자가 변경이 됐는데도 정작 이해 당사자인 임차인에게 통보되지 않았고 우연히 연락했던 차에 소유자가 바뀐 걸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이 기사의 팩트였어요. 이미 사망한 60여 채 소유자와 중개를 했던 부동산 컨설팅과는 세트로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거죠. 계약서에 매수자가 연락처가 다 달랐다고 하니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본인 명의를 적극적으로 빌려준 것 같아요. 보통 명의 한 번씩 빌려주면 건별로 300에서 500만 원씩 받아요. 명의자는 최소 2억에서 3억 이상 단기간에 벌어들인 거죠. 한 건의 깡통 전세에서 남는 차액이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에요. 여기서 명의자 10% 주고 집값을 터무니없이 높은 시세로 책정해주는 사설 감정 평가사에도 500에서 800만 원이 가고요. 어느 은행 특정 지점에 로비를 해서 전세 대출을 무리하게 진행시켜준대요. 그 은행 로비에도 몇백의 자금이 흘러들어가죠. 그렇게 로비에 들어간 비용 빼면 컨설팅인 본인들도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라고 되려 하소연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나눠줘도 전세 건당 최소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은 손쉽게 취득하는 구조예요. 이렇게 해서 현재 전세 보증금 미반환금이 몇천억이 발생했는데 최근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컨설팅이 전화를 해서 대놓고 전세 사기칠 물건을 찾습니다. 매매 계약서 없을 수 있는 물건 없냐고요. 소비자들을 위해 올린 네이버 광고까지 찾아서 문의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투자를 성사시키면 건당 200만 원을 주겠대요. 투자가 아니고 사기죠. 사기꾼들이 중개업자 농락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잘라서 그런 거래 안 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데 컨설팅에게 물건을 던져주는 중개업자들도 소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세 사기의 문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예요.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는 어떤 기준으로 시세 형성이 되는지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봐요. 언제부턴가 안심전세라는 전세 상품이 생기면서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감정 가격이 매매 시세와 전혀 상관없이 주택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평가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매매 시세 2억 정도 하는 집이었는데 이 집의 공시가격을 조회했더니 1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하면 1억 5천만 원에서 150%를 곱한 금액이 이 집의 전세 감정 평가액입니다. 그러면 2억 2,500만 원의 감정 평가액에 80에서 90% 전세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이 집이 매매가 2억 정도에 거래되는데 전세가가 시세와 관련 없이 그냥 공시가격의 150%를 곱해서 매매가를 초과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전세를 놓으려면 아무리 전세가가 높았어도 매매가를 초과하지 못했어요. 전세가 고공행진할 때도 90% 이상은 넘지 않으려고 서로 조율을 했었는데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생긴 안심전세가 오히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엄청난 피해자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공시가격과 기준시가가 뭐냐 하면 재산세 부과할 때 기준으로 하는 과세 표준금액이에요. 시세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150% 곱하면 대부분의 집이 매매가보다 훨씬 높아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최근 은행들이 140%까지 낮추더라고요. 그래도 비싸요, 매매가보다. 암튼 전세 시장의 1차적인 원인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거래 당사자인 전 집주인과 매수자는 집이 매매가 됐으면 세입자에게 당연히 통보했어야 해요. 세입자에게 매매 허락을 맡으라는 게 아니고 소유자가 변경됐다고 고지를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입자 승계 조건으로 계약서 원본이 그대로 매수자에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해 당사자인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런 건의 경우는 소유자 변경과 전세보증금 반환이 연관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이해관계자가 알아야 할 사실을 제때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해서 재판으로 이어지면 전 주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세입자 승계 조건의 계약은 계약 체결한 중개업자가 세입자에게 전화해서 계약 진위 여부에 대해서 통상 확인 전화를 합니다. 물론 계약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중개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소송이 걸려서 재판에 가면 중개업자에게 고도의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판결이 대부분이에요. 하물며 이게 진짜 계약서인지 계약 내용이 맞는지는 당사자에게 연락해서 최소한의 확인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혹시 임대인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번 건의 경우는 다 한 통속으로 짜고 한 거예요. 중개업자가 아마 컨설팅이겠죠. 세입자는 앉아서 봉변을 당한 건데 모쪼록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거래 내용만 봐도 깡통 전세인데 각종 세금 미납만 남겨진 상태에서 상속권자들이 상속을 포기하겠죠.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몇 천만 원씩 더 보태서 세입자에게 내줘야 하고 결국 매매를 통한 처분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재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그렇게 많은데 향후 몇 년간 누적금이 엄청 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무리할까 해요. 시장은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값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너무 정부 정책이 시장에 관여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전세 대출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적정 전세가의 근거가 어떤 건지, 매매 시세와 연동이 되어 흘러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시장 개입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집 없는 세입자를 위해 양적으로 많은 금액을 해주는 건 적절한 시장 개입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